최악은 피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은 어둡다. 이번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단기 일자리 등을 담은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요. 단순 숫자 채우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당초 이제 마이너스까지도 내다봤었던 취업자 맞습니다. 증가 수가 좀 개선돼서 나왔어요. 4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네. 됐는데 뭐 최악의 상황은 피하긴 했는데 뭐 여전히 고용 부진은 해소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던 건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마이너스로 돌아왔을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각오하고 있는 좀 결의가 느껴져서 혹시나 마이너스인가 그랬는데 천만 다행이긴 합니다. 네. 7, 8월이 이미 최악이었는데요. 5천 명 증가, 3천 명 증가,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나왔고 사실상 정체 내지는 마이너스라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마이너스이든 혹은 몇천 명 단위의 증가폭이든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4만 5천 명 그나마 만 단위가 나왔지만 네. 이게 사실은 의미 없긴 마찬가지인 게요.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낮은 수치일 뿐더러 지금 이 고용 악화의 터널을 우리가 계속 지나고 있는 과정이다. 언제 이 터널을 통과할지는 알 수 없다.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이 고용률이라는 게 월 전년 대비 이제 동월 고용률이 숫자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한 30만 명 정도를 기준으로 봅니다. 30만보다 낮으면 경기가 좋지 않구나. 네. 10만 정도 되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0,000명도 안 나왔던 적이 올여름 2번이고요. 네. 이번에 4만 5천 명 역시 10만 명 언더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는 위험하다를 벗어나서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최악의 상황이었던 마이너스를 각오하긴 했지만 마이너스가 아니고 4만 5천 명이 늘었다고 해도 네. 지금 뭐 박수치고 좋아할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이 청년 실업률 다소 감소한 상황이지만 실업자는 지난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고 있는데요. 네. 이 고용 시장에 불안정성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데 이거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어떤 이 시기적인 요인이라든가 정황적 요인을 떠나서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우리가 저성장 기조는 뭐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IMF가 최근에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 모두 다 이제 낮게 잡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일자리가 생길 구멍이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이 될 텐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 공공, 기간제 일자리 외에는 사실은 어느 산업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다. 구조적으로 조금 이번에 오늘 이제 아침이죠. 아침 9시 바로 발표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니까 가장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쪽은 공공 서비스 쪽입니다. 사회복지사라든가 네. 복지 관련 업무의 일자리가 늘었어요. 이것은 정부의 노력이 좀 통한 바가 있고 예. 그 외에 생산성을 중시하는 산업 구조로 보면 정보통신업이 좀 늘었어요. 지금 반도체 호황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첨단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 IT 쪽은 조금 돌아가는 느낌인데 네. 문제는 건설업도 조금 낮습니다. 플러스 요인인데 문제는 제조업이 마이너스예요. 예. 이게 심각하고 그다음에 국내 내수 시장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업들, 도소매업이라든가 식당업, 숙박업 모두 다 최악의 고용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럼 이것의 원인이 뭔지를 또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또 최저임금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동시간은 단축됐고 최저임금은 급속히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업 체력이 견뎌낼 수 있느냐 힘들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빨리 중장기 대책이 세워지고 공표돼야 하는 시점인데 아직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앞서 평론가님도 이번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의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만큼 네. 이번 고용 수치만을 두고 뭐 회복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회복이라는 거죠. 말을 쓸 수가 없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계속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 네. 문제는 터널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도대체가 빛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부도 모르고 네. 지금 오늘 대부분 경제 뉴스를 보시면 그나마 저는 다행이면서도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그동안에 낙관론 기조를 접고 이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은 굉장히 최악의 위기를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정부는요. 이 장하성 정책실장 이야기를 다시 복기해 보면 올 연말부터는 좋아질 것이다. 일시적으로 힘든 것이다. 폭염의 과정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제 겨울 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호전될까요? 정부가 낙관론을 빨리 접고 정말 이 근본적인 대책부터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주목해 봐야 할 거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일자리 대책입니다. 네. 현재 거론되는 게 3만 개 안팎의 단기 일자리입니다. 네. 이 신규 채용을 통해서 고용 환경을 개선한다는 건데 뭐 누구나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 일자리라는 거는 좀 의아합니다. 이건 어떻게 정부가 봐야 합니까? 지금 만들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계속 이제 강조돼 왔던 대목이지만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정부가 인정해야죠. 정부가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단기, 임시적으로 일부 있는 것이 공공근로 일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 경제정책 질타받고 있는 대목이 뭐 야당 이제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기재부가 산하 기관들의 이메일을 보내서 그것도 한 2달 동안 7차례나 보내서 BH 청와대의 지시다. 그러니까 빨리 좀 인턴이라든가 단기 고용 일자리를 늘려라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죠. 네. 일단 기재부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 자체적인 판단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청와대가 꼭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있는 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지금 지지율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지지 기반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를 빨리 호전시켜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게 고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 일자리 쪽에서 단기직이라도 우선은 통계 수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라도 급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정황이 짙어요. 이 정부가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급박하게 단기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할 텐데 이거는 정말 한 바가지 마중물에 불과하고 기업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중장기 대책이 다음 주 초에 꼭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의 그런데 제가 좀 의아했던 게요. 얼마 전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 일자리 대책이 빠르면 내주에 나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게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맞춤형 일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거죠? 예, 일단은 지금 이제 국감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하고 네. 기재부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 공공근로 일자리들 단기직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저는 그래서 다음 주에 경제부총리가 발표할 일자리 대책은 구조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네. 아마 그것도 준비하고 있겠죠. 중장기적인 대책. 우리 지금 고용 상황이 고용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꼼꼼하게 해야 올바른 이제 해법이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까지는 일단 기다려 줄 수 있다고 봐요. 다음 주에 한번 일자리 대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 고용 상황이 언제 끝날 수 있겠는가. 네.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말 대기업이 좀 일자리를 풀고 그리고 산행 유보금을 돌려서라도 신규 사업에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뭔가 좀 지원될 수 있는 정부의 또 구조적인 기업이 고용하도록 정부는 기반을 깔아줘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너무 좀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급급하게 해석해서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느리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평론의 마지막으로요. 이번에 국감이 지금 시작이 되면서 여당 쪽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가 힘든 거 이렇게 일자리 문제도 생기는 게 우리 경제가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겪는 어려움이다. 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느 정도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 이 해외의 경우에는요. 일본, 미국 고용 다 좋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고용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뭘 했냐면 생산성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야 고용이 늘어나는데 생산성이 낮으면은 뭐 일자리를 늘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정부가 조금은 더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길 바라고 아까 주신 질문은 정부도 그것을 감안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읽히는데 과연 정부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 하이닉스 준공식을 한다든가 인도를 방문해서 한 이야기는 분명히 4차 산업혁명에 일자리 늘리는 데 방점이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도 대통령이 그런 주문을 했어요. 혁신 성장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 문제보다 혁신 성장에서 실질적인 생산성, 탄력성 그리고 확장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네, 이 정부의 고용 문제 인식, 이 고용 문제는 고용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그렇습니다.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